우리가 잘 아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입니다. 네.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는 삼국사기라는 우리 정사 김부식이 쓴 곳에 써 있는데 챕터가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또는 호동왕자 낙랑공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삼국사기 본기 대무신왕 조에 네. 대무신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네. 그 대무신왕의 치적을 쭉 설명하는 중간에 요렇게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록은 굉장히 짧습니다. 별 얘기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가지고 엄청난 사랑 이야기처럼 알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있는 원문에 있는 얘기를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무신왕 때에 어느 날 왕자 호동이 옥저라는 지역에 사냥을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낙랑국의 왕이 군사들을 우르르 몰고 와서 호동을 보고서 하는 말이 그대의 얼굴을 보니 범상치 않구나. 어찌 북쪽 나라의 신령스러운 임금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내가 보니까 너 고구려 대무신왕의 아들인 호동이겠구나 라고 알아보고서 그 사람을 데리고 돌아와서 낙랑국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딸인 낙랑공주와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호동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구려에 돌아가서 어느 날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부인인 공주에게. 내가 너희 보물창고에 있는 자명고와 자명각을 찢고 부순다면 내가 예를 다해서 너를 나의 부인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편지를 씁니다. 그랬더니 낙랑공주가 어떻게 되냐? 몰래 거기 들어가서 북을 찍고 그리고 나팔의 주둥이를 부셔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게 한 다음에 연락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호동이 아버지 대무신왕에게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라고 해서 고구려 군사들이 물밀듯이 점령하러 왔는데 이제 자명고가 울지 않으니까 몰랐어. 전혀 몰라서 아무도 대비하고 있지 못하다가 결국 큰일이 났구나 하고 왜 안 울지 봤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안 왕은 자기 딸을 죽이고 우와. 성을 나가서 항복했다. 결국 그걸로 낙랑국은 패망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 얘기가 아니네. 그러네. 가슴 아픈 사랑 얘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봐도 사랑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럼 호동이 일부러 그렇게 접근을 한 건가요? 정확하십니다. 도대체 호동은 왜 옥저라는 지역에 나갔을까요? 갑자기. 아니 적국 바로 옆이거든요. 낙랑국 옆인데 네. 왕작쯤 되는 애가 심심해서 놀러 갈 리가 없잖아요. 왜 갔을까요? 왜냐하면 대무신왕이 왕이 된 다음에는 엄청난 정복을 합니다. 그게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개마국을 정벌 하고 평생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부여국을 격파해요. 그러니까 대무신왕은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고 이제 남은 나라가 어디냐? 주변에 조그마한 나라 낙랑. 이제 이쯤만 하면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될 강력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 호동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낙랑국을 정벌하기 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조그만 나라지만 아까 얘기했던 자명고 둥둥둥둥둥둥 적군이 오면 알아서 막 하는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면 호동이 정말 자신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나 자신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왕위 계승에 엄청나게 좋은 고지를 선점하는 거겠죠. 근데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자신의 외모로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멋있다, 멋있어. 물론 낙랑국 왕도 계산은 있었을 거예요. 잘 됐다. 호동이 왔네. 얘가 아주 강력한 왕권 후계자야. 야, 딸을 주면서 야, 잘 좀 구슬러봐. 전쟁 안 나게. 그리고 또 아니야, 네가 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려의 왕비가 되면 우리가 고구려 왕비 외척이 돼서 호족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튼튼해지고 잘 될 거야. 뭐 이런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려 시대에는 이미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 철저한 막장 정치 비리극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낙랑공주는 어쨌든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비극적으로 죽고 맙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좀 더 이어집니다. 호동이 자신이 왕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네. 큰 공을 세운 호동은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결국 호동은 죽임을 당했어. 자격이야, 자격? 자살을 하고 맙니다. 왜? 호동이 어떻게 됐냐? 정말 엄청나게 쭉쭉쭉쭉쭉 성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동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둘째 왕비의 소생이었어요. 첫째 왕비가 호동 때문에 머리가 아파. 가만히 두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는 거야. 네. 대무신앙을 찾아가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호동이 저를 자꾸 무례하게 대하고 저와 자꾸 음행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징징징징 울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간질하네. 거짓말이죠. 자,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자신의 물론 배다른 어머니지만 어머니를 강간하려고 그런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돌죠. 분노하겠죠. 네. 그런데 대무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인을 향해서 너는 호동이 다른 사람의 소생이라고 하여서 미워하는 것이냐? 라고 본질을 정확히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었어. 아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호동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만히 기다리면 자신에게 모든 게 올 텐데 그런 무리수를 왜 둬요? 왕비가 어리석네.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자 부인은 승부수를 띄웠잖아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갈 수는 없는 거야. 뭐가 더 있겠지. 울고 불며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몰래 숨어서 보세요. 그러면서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입니다. 뭐야, 어떻게 해, 이 결말? 그렇게까지 하니까 왕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네. 첫째 왕비의 세력과 낙랑국 격파로 모여서 인기가 올라가는 호동의 세력과의 경중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결국 어떻게 선택하느냐? 첫째 왕비 쪽을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아니, 너 그런 일 없잖아. 억울하잖아. 좀 말씀을 드리지.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첫째 어머님을 해코지하는 게 아니냐. 이게 무슨 효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했지만 근데 사실은 잡혀서 고문당하고 그 능욕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세력 전체와 자신의 친모까지 해코지를 당하는 일을 겪느니 나 하나 혼자 죽는 것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인 거죠. 호동은 정치적으로 낙랑공주를 이용해서 이겼던 호동은 결국 정치적으로 그의 첫째 어머니 세력과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였던 겁니다. 아니 있을 때 정말 잘하지 않고 헤어진 다음에 찌질하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이생규장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생규장전? 이름 정말 쉽습니다. 이생이라는 사람이 규장전, 규 훔쳐본다, 장, 담장. 이생이 담장 넘어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누구 짝사랑했나 본데? 이생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공부하러 가다가 그 집에 최씨 여자가 있는데 동네의 최고고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서 맨날 공부하러 갈 때 그 집 대문 저 뒷문 쪽으로 쭉 가면서 담을 넘어서 이렇게 보다가 매번 자신을 본다는 것을 안 최씨 여자가 편지를 써서 먼저 휙 관심이 있었나 보다. 용기 있는 여성이네. 담장 넘어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싹 찍고 몰래 가서 탁 봤더니 저녁에 만나요. 도발적인데? 꺼져 적혀 있어야 되는데 꺼져.
자, 그래서 저녁에 정말 달이 어둑어둑할 때 왔더니 결국 최 씨 여자를 만나서 여기까지는 아름답다. 그래서 잘 지냈어요. 지내고 있다가 그런데 어느 날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에게 말합니다. 내 이놈, 밤이슬을 밟고 다니는 것은 도둑들이 나는 짓이다. 아, 아버지한테 걸렸구나. 그러면서 자기 집에 관리하는 저 시골에 보내면서 공부나 열심히 하면서 그걸로 휙 보냈어. 자, 여기서 질문. 이생은 갈 때 최 씨 여자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난 했을 거 100%. 아니 깊은 관계면은 나 이제 떠난다. 했는데 못했겠지. 안 했습니다. 자식. 그래서 혼자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매일 오던 이생이 안 오니까 이 여자가 아파서 상사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시름시름 앓아서 거의 죽게 되는데 부모님이 얘야 너는 왜 그러니?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니? 말을 못해요. 그 애가 있는 곳에 반지꼬리에 이런데 뭐 종이가 있길래 봤더니 시야. 서로 둘이 만나서 시를 지면서 사랑을 나눴던 시를 쭉 보니까 아이쿠 우리가 잘못하면 딸을 한번 죽일 뻔했어. 이생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딸이 이러이러했어요. 그래 큰일 날 뻔했구나 하면서 최 씨네 집에서 이생네 집에 연락을 합니다. 당신네 훌륭한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시키는 게 어떻겠소? 라고 했더니 이생네 집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싫습니다. 어머나. 우리 집 아들이 비록 아직 아무것도 아니나 곧 높이 올라갈 건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애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비용과 재산을 다 내겠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해볼까요? 라고 해서 결혼하기로 합니다. 잘 됐네. 가서 연락을 해서 올라와. 그래서 휘리리리릭 올라와서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끝 하면 좋겠지만 아 이거 봐. 뭐가 있지 또. 그런데 이때 홍건적이 침입해 왔어요. 홍건적이 막 침입해 오는데 갑자기 이생은 도망을 가는데 혼자서만 도망을 가게 됐어요. 얌생이 되었군요. 찌질하네요. 저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남자의 찌질함에 아무튼 혼자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최 씨 여자는 결국 홍건적에게 잡히고 죽임을 당했어요. 시간이 되어서 욱 하고 이생이 돌아오니 집도 무너지고 퇴락하고 쓸쓸한 곳이에요. 이게 뭔가. 그래서 거기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기서 멀리서 누군가가 샥샥샥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부인인 거야. 살았어. 원문에는 뭐라고 정확하게 써 있냐면요. 부인이 죽은 것을 알지만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부인 어떻게 잘 계셨어?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다시 부인을 만나서 부인과 함께 같이 사랑을 나누며 계속해서 잘 지내고 살다가 어느 날 부인이 말을 합니다. 제가 당신과 이렇게 사랑해서 3번 당신과 맺어졌지만 더 이상 오래 머무를 수 없네요. 저는 이제 갑니다. 하면서 이 여자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생은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생이 최 씨 여자를 사랑한 건 맞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면에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의 행동은 너무 볼품없었고 무책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니까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정말 그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절망스럽고 괴로워서 그 이야기를 환상 속에서 만들어내서 내가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말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